자, 행위를 봅니다. 자, 절도죄의 행위는 절취죠. 절취란 말의 의미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좀 길죠? 그래서 이 긴 것을 줄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타인 점유 배제 플러스 새로운 점유 취득이다. 이때 타인 점유를 배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점유 취득이 있을 때 기수가 되는 것이죠. 언제 착수가 있고 언제 기수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점유 배제부터 봅니다. 자,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비밀리 공공연히 행하던 불문입니다. 여기서 날치기 밑줄자. 날치기는 본질적으로 절도입니다. 그런데 날치기가 예외적으로 강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날치기가 절도가 되는 것과 강도가 되는 것은 저 뒤에 강도죄 할 때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 두 가지를 꼭 좀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일단 그쪽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자, 기망이 이 수단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기망이 수단이 되는 것을 책략절도라고 하는데 이 책략절도는 절도입니다. 절도. 그래서 기망이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옷을 한번 입어보겠다 하여 옷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갔다 온다 하여 가면서 옷 갖고 튀는 거야. 이것이 이제 절도입니다. 절도. 기망이 수단이 된 거죠. 자, 여기서 기망이 수단이 되는 것은요. 절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망이 수단이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기죠. 사기. 그래서 이 기망이 수단이 되는 것이 절도도 될 수 있고 사기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절도와 사기를 어떻게 구별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2번이야. 2번. 이 기망이 수단이 되는 것이 절도가 되는 수도 있고 사기가 되는 수도 있는데 양자가 되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까? 그 잣대가 뭘까? 구분하는 잣대가. 그게 처분행위라는 거야. 처분행위. 이 처분행위가 있으면 즉 처분행위가 있으면 그때는 사기가 되고요.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절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사기죄 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자, 판례 나와 있죠?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뜨끈뜨끈한 판례입니다. 자,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그랬습니다. 쭉 보시고요. 쭉 보시고 세 번째 줄 끝에 사기죄와 밑에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있으면 사기가 되고 없으면 절도가 됩니다. 자, 색깔 칠해진 글씨 보세요.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다면 자, 사기죄가 되는 판례니까 파란 펜 들어보세요. 의사 있지, 의사. 피기망자의 의사. 이 의사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통하여 어떤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했잖아요. 그랬다면 이것은 사기죄가 된다. 사기죄가 되는 처분행위가 된다. 그렇죠? 결국 사기죄가 되는 판례다는 것입니다. 의사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절도가 되겠지만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면 사기죄가 되는 판례인데 그 판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이 판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처분행위가 있으면 사기, 없으면 절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이 판례입니다. 자, 여기 OX 판례 보면 절도가 되는 판례가 두 가지가 있고 사기가 되는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2번 체크하시고 2번이 최신 판례입니다. 자, 매장 주인이 유실된 손님의 반지갑을 습득한 후 다른 손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선생님 거 맞냐? 하고 물어보니까 내게 맞다 라고 하니까 이 매장 주인이 착오를 일으키잖아요. 착오를 일으켜서 이 유실된 반지갑을 이 피고인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 그걸 받아가죠. 그게 바로 뭐야? 여기서 말하는 자, 피기망자의 의사. 피기망자 누군데? 그 주인, 매장 주인. 그쵸? 자, 매장 주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처분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치? 그랬다면 아하, 이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구나.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로 갑니다. 절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니께 맞냐? 라고 하니까 내게 맞다. 이렇게 내게 맞다. 이 말은 이 말 자체가 매장 주인에게 착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쵸? 착오를 야기 라고 적으세요. 착오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간 것은
가지고 간 것은 이게 바로 사기다.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 사안을 여기까지 세 줄 주잖아요. 세 줄을 주고 절도죄가 된다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절도죄라고 하면 틀려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절도가 되는 판례 봅니다. 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시 보겠다 하며, 그렇죠? 보는 척 하다가 튑니다. 뭐지? 절도입니다. 절도. 여기는 처분행위가 있어 없어요? 책을 점원이 건네준 게 아니잖아요. 네가 들고 있다가 네가 무슨 말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보는 척하다 튑으니까 저쪽에서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볼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 목걸이를 건네받습니다. 이건 또 건네받네? 건네받아요. 건네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다 하면서 갖고 튑니다. 이것도 자,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누구의 점유하였다? 자, 이것이 경감부에 나왔는데 작년도 경감부 문제입니다. 자,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금 목걸이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는 거야.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자기 점유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자, 점유가 축소되죠. 점유 개념이 축소되는 사안이 됩니다. 왜? 피고인 점유가 아니니까. 피고인 점유가 아니고 피해자의 점유를 봤으니까.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피해자의 점유가 되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경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절도죄로 가는 판례다. 그래서 외우시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왜 외우는 게 좋냐면 이 자전거 때문에 자전거도 살 생각도 없이 시운전 하겠다고 하니까 시운전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돌다가 갖고 튀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사기가 된다. 는 것이죠. 이건 절도가 아닌 사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하는 게 제일 현명한 태도입니다. 책하고 목걸이는 절도로 가지만 자전거는 사기로 갔다. 이렇게 암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전거도 절도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판례는 사기로 갑니다. 사기. 그리고 최신 판례는 쉽잖아요. 요것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기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자전거. 심지어는 제가 좀 지워볼게요. 심지어는 이 자전거를 옛날에 기출문제 가보면 오토바이라고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었어요. 오토바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렇게 사례를 바꿔내니까. 그래서 자전거 시운전 사건이든 오토바이 시운전 사건이든 전부 다 우리 판례는 사기죄로 봤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착수시기를 가볼게요. 착수시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타인 점유 배제가 있을 때 착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착수시기는 타인 점유를 배제하는 밀접한 행위가 개시됐을 때, 즉 또는입니다. 또는 물색한 행위가 개시가 됐을 때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밀접행위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총론 미술원 시간에 밀접행위설 또는 다른 말로 물색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판례 볼까요? 자, 판례 보시면 판례 보기 전에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세요. 노트.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착수시기 관련된 조문입니다. 자, 왜 노트를 보라고 했냐면 우리 형법에는 주간과 야간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329조가 절도죄고 330조가 야간 주거침 및 절도죄인데 그러면 330조가 야간이기 때문에 지금 329조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쵸? 329조는 주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기본 강의 때 기본서에서 봤던 물색시 그리고 밀접행위시는 주간일 때를 말합니다. 주간일 때. 그럼 야간일 때는 언제냐? 야간일 때는 주거침입시입니다. 그래서 주간일 때는 물색시, 밀접행위시, 야간일 때는 주거침입시
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기수는 똑같아요. 둘 다 취득할 때 기수가 되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안 잘 보세요.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자, 타인의 집에 주간입니다. 주간에 침입합니다. 자, 침입했습니다. 침입했고 자, 여기서 발각됩니다. 침입했는데 침입하자마자 발각됩니다. 발각되면 나 잡아가시오 합니까? 아니잖아요. 튈 거 아닙니까?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쫓아오잖아요. 쫓아오죠. 집주인이 쫓아오거나 제3자가 쫓아오거나 쫓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도주하던 중에 체포 면탈을 할 목적으로 후려칩니다. 그렇죠? 쫓아오는 자를 폭행 또는 협박합니다. 후려칩니다. 후려치면 상해를 입게 되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주간에 A가 타인의 집에 침입하였는데 이때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어서 튑니다. 튀는데 쫓아오니까 체포 면탈 등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A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간일 때는 물색시, 밀접행위 시에 착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안에서 지금 주거 침입을 했잖아요. 주거 침입 단계에서는 지금 착수가 있어 없어? 절도죄 착수가 있어 없어? 절도죄 착수가 없어요. 착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도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절도죄 예비문은 없습니다. 지금 주거 침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절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후려쳤다라고 했을 때는 이 후려친 것은 폭행협박밖에 안 돼요. 폭행협박밖에. 그리고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폭행협박 하나, 상해 하나만 될 뿐이지 절도는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일단 그건 알아두세요. 자, 사안을 좀 바꿔볼게요. A가 주간에 침입했습니다. 아직까지 멀쩡해요. 아직까지 발각 안 됐어요. 자, 더 나아가서 물색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물색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때 발각됩니다. 물색 단계에서 발각됩니다. 또는 취득 단계에서 발각됩니다. 여기든 괜찮습니다. 물색 단계에서 발각되었다는 말은 여기 나와 있지. 물색할 때 착수가 있다고요. 즉 물색 단계에서 발각됐다는 것은 절도죄의 착수에 나간 거야. 취득한 것은 기수가 된 거야. 이 상태에서 발각이 돼서 튀잖아요. 튑니다. 자, 도주를 했습니다. 쫓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후려칩니다. 후려치고 나서 나중에 상해를 입히게 되죠. 자, 착수가 된 상태에서 도주를 하게 되면 절도가 지금 만들어진 단계예요. 절도 미수이거나 절도 기수가 됩니다. 그 절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후려치면 준강도죄가 됩니다. 준강도죄. 준강도죄 할 때 나중에 다시 여기 와서 배우겠지만 준강도죄의 주체는 신분이 절도범이어야 됩니다. 절도범. 근데 1번 사례에서는 폭행협박할 당시에는 절도죄의 신분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절도죄의 신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강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2번 사례에서는 폭행협박 당시에 절도죄의 신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후려치면 이때 준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게 되면 준강도가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준강도 상해죄가 돼버리죠. 완전 죄가 틀려지죠. 완전 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절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협박한 것이고 2번은 절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폭행협박한 것이고 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주간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야간일 때는 어떨까? 야간일 때는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거 침입 단계에서 착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야간입니다. 껌껌합니다. 껌껌해요. 자, A가 야간에 그치? 타인의 집에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갈 때 바로 착수가 됩니다. 그쵸? 착수가 돼서 이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발각이 되든 이때 발각이 되든 이때 발각이 되든 다 절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절도 미수냐 기수냐 그 차이지 절도라는 신분은 여기서 전부 다 절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각되었고 튀었죠? 튀었습니다. 그러면 절도라는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튀는 거죠? 쫓아옵니다. 면탈을 목적으로 후려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2번 사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절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면탈 목적으로 후려치게 되면 바로 여기서 준강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한 논리를 잘 봐두시면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준강도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와보시면 자, 단독주택 2층 사건입니다. 자, 보죠. 11시 20분이니까 주간이죠. 방으로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빨리 내려오려가 부엌 앞에 이르렀을 때 갑은 신발을 신은 채로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 물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색이 있어 없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지금 신발도 신은 채 바로 튀는 거잖아요. 물색이 있어 없어? 물색이 없어요 지금.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절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자, 판결유지 갑니다. 주간입니다. 주간입니다. 자, 물색 행위를 하기 전이다. 전자 세무쳐. 그러면 주거침입만 될 뿐이다. 이건 거죠. 착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절도라는 신분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주거침입만 될 뿐이다. 인 것입니다. 자, 사안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 보세요. 주간이죠? 14시 30분경 주간입니다. 자, 밑에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동그라미. 물색 있어 없어? 아, 물색 있잖아요. 그쵸? 자, 쫓아옵니다.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얼굴을 때려서 상해를 가하해버리죠. 말씀드렸지? 이때 때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준강도라는 신분이 준강도죄가 된다는 거지. 그쵸? 절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때렸으니까 준강도, 상해 입혔으니까 준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와보시면 주간입니다. 물색 행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물색 동그라미. 그랬다면 밑에 착수를 했다. 주간이죠? 찾지 못했단 말은 물색 행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착수가 인정된다. 됐습니까? 각주 나와있네. 각주. 쭉 내려가 볼게요. 각주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절도미수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면탈할 목적으로 후려치면 준강도라는 죄가 된다. 그렇죠? 여기서 준강도 미수가 되느냐 기수가 되느냐의 문제는 나중에 준강도 할 때 말씀드립니다. 그때 상해를 입히게 되면 준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이때 강도는 준강도 포함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만 되고 절도는 되지 않죠. 따라서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때렸다 할지라도 준강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은 노트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법리를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취득 가볼까요? 취득. 자, 취득은 취득시입니다. 그건 주간이든 야간이든 똑같아요. 취득할 때 기수가 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판례 보겠습니다. 자, 감년은 주간이네요. 주간. 자, 병운영의 주식회사 마당에 소렌토 승용차를 세워두고 20m 떨어진 연구소 마당 뒤편에서 병 소유의 영산홍 한 그루를 심었다. 캐 같습니다. 캐 같다. 근데 워낙 크니까 크긴 클 뿐도 크기는 뭐 1m 50밖에 안 되는데 뭐 나무만 뽑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흙도 떠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무 그 흙 무게가 뭐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성 혼자서 나무를 운반할 수가 없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죠. 부부 상종이나 뭐 부부끼리는 같이 한 세트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남편도 도둑놈이고
아내도 도둑년이고, 그렇죠? 궁합이 잘 맞네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으니까 남편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온 을은 감녀와 함께 영산홍을 자동차에 운반하고 가다가 발각됩니다. 자, 갑과 을의 대책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이 판례가 2008년도에 나왔는데 이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죠.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설과 판례가 견해 대립이 심했어요. 특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 대립이 심했어요. 과연 이렇게 큰 나무 같은 경우, 운반하기 어려운 나무라든지 물건들 같은 경우는 언제 기술까? 손에 잡자마자 기술까? 아니면 차에 싣고 멀리 떠났을 때가 기술까? 학자들마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지. 그렇죠? 이 나무가 크죠?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전화기 같은 핸드폰이나 뭐 무슨 뭐 청소기 같은 이런 작은 물건이 아닙니다. 큰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 큰 물건도 언제다? 운반시. 그래서 집에 내 눈에서 사라질 때 그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입니다. 캐내는 순간. 캐내는 순간이 뭐야? 취득하는 순간이지. 작은 물건이든 큰 물건이든 이때 기수가 된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 판례 나온 이후로 학자들이 함부로 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시험에 매번 단골로 나오기 시작했었죠. 지금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꺽스 1번을 가보면 캐낸 때 동그라미. 요때 기수가 되고, 자, 그 외에 운반시가 아니다. 반출시가 아니다. 옛날에는 운반시다, 반출시다라는 학자들도 있었어.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캐내였을 때 기수다. 그러면 남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이 와서 함께 날랐다고 했잖아요. 남편과 함께 날랐을 때는 기수가 된 이후에 날은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캐내였을 때 기수라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후에 제3자인 남편이 가담해서 운반한 것은 기수 이후에 운반했기 때문에 기수 절도가 될 수가 없지? 절도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는 거지. 절도가 되려면 기수가 되기 전에 가담했을 때 특수 절도가 될 수가 있는데 기수가 되고 절도범은 상태범이죠? 그쵸?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된 이후에 가담해봤자 절도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작물운반죄입니다. 작물운반죄, 작물범이지 절도죄의 공범이 아니다. 또는 특수절도는 현장성이 있으니까요. 특수절도는 아니다. 합동범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판례에서 이후에서 설명해 놓고 있죠. 자, 캐내었을 때 기수가 되고 운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죄, 이게 작물죄입니다. 작물운반죄. 작물운반은 될지 몰라도 합동하여, 즉 합동범은 아니다. 즉 특수절도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다 색깔 칠하세요. 자, 밑에 판례. 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사건 나와있지? 사실관계 쭉 읽어보세요.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요. 시동이 걸리질 않았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기수가 안 됩니다.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시동이 걸려야 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수가 되지를 않는다. 자, 여기 나와있지? 기수가 안 된다. 됐습니다. 미수로 봤습니다. 자, 기수로 된 판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운전했지? 시동 걸렸습니다. 운전했기 때문에 기수입니다. 탁상식의 라디오는 가지고 나왔다. 가졌다는 말이 취득시지? 취득했기 때문에 이 즉시 기수가 됩니다. 여기서 던지고 달아났다 하더라도 형법에 빠꾸 후진이 없습니다.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수입니다. 여기서도 들었지? 물건을 들었으니까 취득했다는 얘기죠. 이때 기수입니다. 나중에 뭐 발각되어 돌려줬고 뭐 수령 못했다 하더라도 기수예매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자, 또 밑에도 자기의 소지로 이동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둘 때 기수가 된다 할 것인바 함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그 집 창고입니다. 창고를 옛날에는 광이라 불렀어. 광. 그 집 창고에서
공동 피고인이 자루에 담아서 내주는 백미, 백미는 하얀 쌀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밥해 먹을 때 마트에서 사오는 그 하얀 쌀이 있지, 그게 백미입니다. 백미. 백미를 받았다. 방앗간에서 방앗을 다 찍고 창고에 넣어둔 물건을 지금 갖고 나오는 거예요. 받았다 동그라미. 이때 취득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기수가 됩니다. 발각되어 돌려줬다 하더라도 기수 외면은 영향이 없죠. 자, 그런 내용이고, 주관적 요건입니다. 절도죄는 영득죄죠. 그래서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절도죄에 있어서 판례 봅니다. 타인의 성을 오인했다. 오인했다가 무슨 말이야? 착각했다는 거지. 착각했다는 말은 절도죄의 고의가 탈락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조각되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죄수관계. 이것도 다 총론 시간에 나오는 판례들이에요. 자, 피고인이 을경영의 음식점에 침입하였다. 을경영 동그라미 쳐보세요. 관리자 수가 1개죠. 여기 나와있네. 관리자 수가 1개입니다. 그 음식점에 병 소유의 전축, 음반이 있었고 정 소유의 옷주머니 등 그 옷주머니 안에는 시계 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다 가져갔어. 그러면 피해자가 지금 2명 나온 거야. 병, 정. 피해자 2명이 나왔기 때문에 절도죄가 2개가 됩니까? 절도죄가 2개입니까? 그게 아니라 관리수라 했지, 관리수. 관리수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도 관리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죄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수를 갖고 죄수 관계를 논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범이 갑의 집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무렵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의뢰방에 침입하였다. 관리수가 각각 있죠. 집주인의 관리, 새들어 사는 임차인의 관리. 관리수가 각각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다릅니다. 달라서 절도죄는 각각됩니다. 각각. 그래서 절도죄의 이 죄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리수를 갖고 죄의 개수를 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